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PC, 서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독과점을 자랑해오던 인텔이 넘어지게 됐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치네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 배경과 국내 증시의 영향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두 번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제일 오래된 거에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사람입니다. 문제의 원인. 인텔이 2016년도에 2015년도 16년도에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자율주행 쪽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었는데 망했죠. 그 망한 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구조조정은 성공적이었어요.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거기에서 직원들이 잘려나갑니다. 근데 하필 잘려나갈 때 R&D 센터 연구원들이 다 잘려나갔다라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는데 그 주요 인력들이 대거 해고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텔 주가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분명히 제품 개발은 미리미리 실시를 하죠. 테스트를 거치고서 이제 생산 공장을 꾸리고 그걸로 해서 어느 정도 양상 능력이 갖춰지게 되면은 제품 찍어내고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하필 16년도, 17년도 제품까지는 어느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 다음 거 17년도에서 18년도, 19년도로 넘어올 때 여기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인력들이 다 잘려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기술력이 2016년, 2017년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2017년 제품 여기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로 해가지고 꾸역꾸역 재탕 삼탕 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까지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2021년 또는 2020년 하반기 말 빠르면은 2020년 연말 또는 2021년 연초에 출시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마저도 6개월 미뤄져 가지고 2021년도 하반기로 미뤄졌다라는 겁니다. 신제품 출시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긴요. 그냥 인텔이 독점하던 시장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경쟁 업체 AMD 쪽에서 인텔보다 한 네다섯 발 빠르게 차기 제품을 내놓게 됩니다. AMD 제품은 현재 여기 화면에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인텔이 추구하고 있는 7나노 제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냐? 어마어마하게 싸요. 같은 성능 대비 인텔 제품의 반값도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물론 서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나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전용 제품들 간의 충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컴퓨터를 새로 맞춰야 될 때, 업그레이드를 할 때 그냥 싹 다 갈아엎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객들이 경쟁사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라는 것이고, 물론 많이 넘어갔어도 인텔의 점유율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충성층 또는 게임은 역시 인텔이지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방어는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됐었던 거는 언제냐? 그렇게 해고되고 나서 남아있는 그리고 새로운 개발진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14나노미터예요. 그리고 18년도부터 원래 10나노미터 제품을 생산하려고 했었는데 개발했었던 제품이 양산 시작하려는 찰나에 기술 결함이 발견돼가지고 다 취소가 됩니다. 원래 TSMC 대만 공장에서 14나노미터 공정을 싹 다 10나노미터 공정으로 바꿨습니다. 생산 공장을 싹 다 갈아엎은 거죠. 갈아엎었는데 문제가 발생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14나노미터 제품 생산이 안 되고 기존에 남아있는 14나노미터 공장들만 가동해가지고 2018년도 수요, 2019년도 수요 감당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나죠. 왜냐?
기존에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었던 대만 공장이 문을 닫거든요. 반강제적으로. 그래서 인텔 쪽에서는 악수? 악수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제대로 된 전략이라고 보기에도 좀 그런데 소비자들 연맥이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느냐.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이거를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제품 가격을 30% 올리면서 넘어가죠.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차피 눈물 머금고 인텔 제품 써야 되는 사람들은 30% 인상된 가격으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덕분에 주가는 매출액 상승으로 인해서 뛰게 되고 여기 하락은 뭐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발생된 하락이었죠. 일시적으로 글로벌 증시 혼조세 때문에 흔들리다가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시장에 문제가 생기자 급락했다가 바로 반등을 하는데 문제가 터지자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죠. 계속해서 박스권이라고 좀 보기는 그렇고 저점이 계속 올라가기는 하는데 돌파가 시원하게 나오질 않는다. 그런 단계다라는 겁니다. 사고를 우려가지고 지금 3년째 잘 해먹다가 망한 거예요. 망했다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 결국에 인텔의 독과점 체제는 계속 유지가 되니까 시간만 충분히 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공된다라고 하면은 10나노미터 제품 개발해서 판매하고 또 그 사이에 7나노미터 제품도 개발해서 판매할 거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은 인텔 입장에서는 뭐 꿀릴 게 없어요. 근데 AMD가 가만히 있느냐? 경쟁사는 더 빨리 치고 나가죠. 경쟁사는 더 빨리 치고 나가는 거고 이미 2017년도부터 7나노미터 공정을 완성했었던 어드밴스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날라갑니다. 정확히 여기서부터네요. 인텔의 10나노미터 제품 출시 실패, 지연 이것으로 인해서 반사이익 얻고 쭉 올라탑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이대로. 근데 아직까지는 AMD랑 인텔의 시가총액 차이가 10배 이상 크게 차이 나고 있습니다. 배경은 여기까지인 거고 인텔 어차피 이대로 망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이 위치는 그냥 사보면은 되는 위치인 거예요.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 다른 말로는 시스템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나다 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업체 쪽으로 뭐라고 해요? 파운드리 업체죠. 파운드리 업체 쪽으로 호재 이슈로 인식이 되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AMD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이 AMD 회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코미코 같은 경우가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반사이익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외에도 그냥 파운드리 회사들이 죄다 그냥 그거예요. 수혜주죠. 테스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올랐고 SFA 반도체, PSK,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어보브 반도체, DB하이텍,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인텔과 AMD PC 시장에 이슈도 있고 그리고 ARM이라고 하는 핸드폰용 CPU를 생산하는 설계하는 회사랑 그리고 이 경쟁 업체인 누구예요? 퀄컴 이슈도 있다라는 거. ARM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퀄컴이 반사이익을 얻는 그 반사이익을 얻는 퀄컴 때문에 국내에 요거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이 수혜를 얻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시간이 되면은 ARM 이슈까지도 달아보려고 했었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본 쪽에서 40조 주고 샀었던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ARM이 계속해서 영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돈벌이가 좀 시원찮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ARM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40조 주고 샀는데 매년 1조, 2조 버니까 감당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매각을 추진하는데 얼마에 이제 매각할지는 모르는 거고 ARM이 매각되면서 혹은 매각 과정에 놓이면서 회사가 뭐 안쪽으로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흉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산성에서도 밀리게 되는 거고 사업 추진도 스톱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경쟁사인 퀄컴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사실 퀄컴이 독보적인 1위고 1위와 2위의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ARM은 사실 삼성전자가 주로 이제 계약을 하면서 엑시노스라는 핸드폰용 CPU를 생산하고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을 생산합니다. 웬만한 엔트리 플래그십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 시리즈나 아이폰 같은 경우 아이폰은 아니죠. 갤럭시 S 시리즈나 기타 등등의 유명 브랜드의 고성능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다 스냅드래곤을 탑재합니다. 그리고 A 시리즈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엑시노스를 탑재해서 판매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싸서 쓰는 거지 이게 기술력이 좋아서 쓰는 것은 아니다. 그냥 보급형 제품의 단가 맞추기용으로 사용하던 건데 ARM이 지금 이슈에 휩싸이게 되면서 2위와 1위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됐다. 그래서 퀄컴과 관련된 퀄컴에서 스냅드래곤 제품 생산에 관여되어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중이고요. 그 중에서도 뭐 테스나가 하나 겹치긴 하네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텔 이슈나 그리고 ARM 매각 이슈 모두 다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쪽으로 파운드리 업체 쪽으로 시선이 쏠렸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반사이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참에 그냥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모바일용 칩 생산 개발을 포기하고서 스냅드래곤을 채택한다라고 하면은 완성도 제품의 완성도는 높아지겠지만 이제 퀄컴 쪽에 독점 시장이 차려지게 되면서 횡포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혹은 가격 장난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RM이 좋은 쪽으로 매각이 되면은 좋을 것 같네요. 뭐 이런 것들은 각설하고요. ARM 매각 이슈란 그리고 인텔의 개발 지연 소식은 다 국내 증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쪽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대장은 테스나랑 코미코 그리고 네페스, 어부부 반도체 요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삼성전자도 이제 퀄컴의 파운드리를 받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기적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로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실적을 까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가 아니라 이슈만 발생된 타이밍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과는 연관이 없다. 그냥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좋을 만한 기관이 순매수 명분으로 내세우기, 지수 상승 명분으로 내세우기 좋을 만한 구조가 갖춰졌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슈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톡방입니다.